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가나다 밥상에서는 절기 음식, 그중에서도 중화절에 먹는 노비 송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실 강사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차민욱 셰프님입니다. 셰프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차민욱입니다. 네. 지금 약간 투샷에서 네.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네, 차민욱이고요. 한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가나다 밥상이 어떤 뜻이죠?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입니다. 네,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 그래서 제가 한식 요리사로서 아무래도 그 가치나 의미가 한식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에는 저희가 중화절이 있어요. 근데 이 중화절에도 그냥 솔직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화절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중화절에 어떤 음식을 해 먹으면서 우리 선조님들이 생활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같이 이제 음식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히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호칭을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선생님. 네, 여기 선생님께서 계속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이제 송편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많이 뭐 모르시는 분들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네요. 네, 그럼 일단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네, 여기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주시면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부터 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송편이기 때문에 이 송편은 좀 찌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찌기 전에 제가 뭐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따가 음식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안 들리시거나 하면은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시 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중화절을 맞이해서 이제 중화절이 음력으로는 2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중화절에 해당되는데 이 중화절에는 우리가 노비 송편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노비 송편이 뭐냐면 중화절은 이제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뭐 24절기로 나누잖아요. 근데 24절기 자체는 원래는 뭐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24절기를 나눌 때 중국에 있는 24절기 나누는 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24절기 롤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거든요. 태양력을 기반으로 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 지역별로, 나라별로 기후가 틀려지게 되고 그러면 이 기후에 맞춰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사의 스케줄러가 이제 24절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4절기 중에 중화절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농사 같은 경우도 뭐 가족 단위로 하시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반집에서 거의 노비들이나 이제 머슴들을 시켜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면 되는 기후니까 이제 음식을 하기 전에 너희 일하기 전에 한바탕 놀자.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날이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중화절. 그리고 머슴날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노비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머슴들, 노비들, 그러니까 농사꾼들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쌀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흔해졌죠. 그리고 옛날처럼 귀하지가 않은데 옛날에는 쌀 자체에서도 세금으로도 많이 내시고 이 쌀이 굉장히 귀한 품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교 사상이니까 제사도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술을 빚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고 그래서 떡도 굉장히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쌀, 귀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노비들한테 준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내가 모시는 아니면 내 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파이팅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드시면서 액땜도 하고 이제 앞으로 1년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농사꾼을 위한 날이라면은 만약에 어부님들이나 이제 바닷가에서는 이걸 먹었냐라고 한다면 바닷가에서는 이 떡을 우리는 지금 송편 모양으로 만들 건데 송편 대신에 길게 늘어뜨려서 이제 바다의 용왕한테 바치는 의미로 제사도 지내기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우리 노비 송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송편에 대한 뒷얘기나 그런 얘기들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노비가 쌀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되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노비들이 쌀 자체가 너무 귀하고 내가 수확은 하지만 내가 못 먹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허락해준 날이기 때문에 특식 개념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솔직히 떡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쉽게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떡이 귀해서 노비들이 이날은 되게 손꼽아 기다렸었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농사를 할 때도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리더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많이 쌓인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비 송편을 나눠줄 때 그냥 뭐 한 접시에 차려서 이제 나눠 먹어라가 아니라 노비의 나이 수대로 나눠드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륜이 오래된 분일수록 더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집에도 가져가시고 그렇게 좀 더 베풀 수 있고 더 이끌어 주셔라 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만 계속하고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송편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이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설날에 저희가 송편 한번 만들어 보셨을 건데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롤에 안에 들어가는 소가 조금 틀린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익반죽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게요. 근데 송편들 보시면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냥 물을 넣어서 이제 이거를 치대기만 해도 글루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쫀득한 식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쌀가루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바로 뭐 찬물에서 하거나 하면은 얘가 으깨지거나 찰져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익반죽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쌀가루는 소금 간을 해서 이제 습을 조금 먹여서 갈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쌀을 할 때도 뭐 쌀가루를 시판되는 걸 사셔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햇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쌀을 사셔서 이거를 방앗간 가셔서 습을 조금 먹여서 간을 좀 잡아서 갈아주세요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칠게 가시면은 좀 더 식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엉기는다고 해야 되나? 이에 엉기는 감이 있고요. 너무 곱게 갈면은 쌀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굵기로 송편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재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쌀가루를 준비를 하고요. 이 쌀가루에 지금 이 끓는 물을 가지고 익반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끓는 물도 뭐 찬물에서가 더 쫀득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텐 때문에 끓는 물을 써주시는 게 좋고 얘를 팔팔 끓인 물을 넣어줘서 많이 치내면 치댈수록 찰기가 생기니까 좀 더 공을 들이셔서 미리 시간을 잡고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익반죽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혹시 모르면 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량씩 조금씩 끊어주시면서 넣어주시고요. 그죠.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그 고고님이 생소한 음식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 음식들도 아직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음식도 많이 소실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 중화절도 예전에 저희가 농경 기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는 나라에서 중화절을 정해서 그때는 뭐 진짜 전 지역이 같이 뭐 1900년대 후반쯤에는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나라에서 직접 뭐 인력들을 보내주기도 했었대요. 지방으로. 왜냐면 농사를 시작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조금씩 우리가 온난화하면서 그날 딱 안 해도 되고 이래서 미뤄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행사들도 많이 소실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지금의 이런 일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 선조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는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롤이 아닐까. 그래서 뭐 벚꽃창신, 뭐 옹고지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화면에서 나가셨는데 선생님 네. 그래서 우리 가나다 밥상 보시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좋은 강의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 뭐 제 강의 아니더라도 조금씩 챙겨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그 문화라는 건 어쨌든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런 걸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조금씩 한식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죽은 그 농도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뭉치게 되면은 이 친구를 눌러보셨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지점토 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지점토 정도의 텍스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농도. 그리고 지금은 바로 이렇게 뭉쳤을 때는 이 친구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하실 때도 이렇게 면보에 물을 조금 묻히셔서 우리 빚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소도 만들어야 되고 과정이 있잖아요. 얘를 한번 덮어 놓으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찰기가 생기니까, 얘는 반죽이 이제 농도가 나왔으니까 면보로 덮어 놓고 이제 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반죽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할 게는 노비 송편도 이제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농사 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겨울을 나면서 이제 묵은 나무들이나 그런 거는 뭐 대보름에 얼마 전에 다 먹었고, 그러니까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서 일반적으로는 오래 놔둬도 되는 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시래기 아니면 우거지들을 써서 소를 많이 만드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콩을 사용해서 소를 만들 거고요. 저 어렸을 때는 송편 먹다가 콩 나오면 너무 싫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콩을 넣은 송편을 하나 만들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지금 시래기 써가지고, 그러니까 무청 말린 시래기를 써서 시래기 소도 넣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떡이 우리는 지금 약간 디저트 개념으로도 보시는데, 예전에는 떡 자체가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뭐 이동을 할 때도 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산을 넘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넘어갈 때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장떡이라고 하죠. 이제 장을 넣어서 좀 덜 상하게 한 그런 떡도 들고 가시는 정도로, 떡이 예전에는 좀 식사와 디저트의 중간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래기 같은 것들도 이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시래기 소는 제가 일단은 한번 불려가지고 이 친구를 데쳐줬어요. 데쳐주고, 그리고 시래기는 아무래도 질길 수밖에 없으니까 말린 거라서 옆에 이제 섬유질을 질긴 부분으로 조금씩 끊어서 제가 손질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 시래기에 좀 부들부들한 상태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시판되는 이런 시래기를 사실 때는 이게 너무 말라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해서 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질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잘 불리시고, 아니면은 너무 바싹 말라 있다 할 때는 물에 한번 데치신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런 섬유질들이 있거든요. 요 겉잎을 그냥 이렇게 조금씩 뜯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요 시래기를 이제 물에다가 볶아 줄 건데, 이제 갖은 양념을 해줄 거예요. 근데 갖은 양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율이 중요한데 보다는 우리가 먹었을 때 밥이랑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잡았고요. 여기에 된장, 그리고 간장, 여기에 다진 마늘, 그리고 소금까지 넣어주고, 이따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 다진 파도 넣습니다. 어느 정도 익어갈 때 그때 마지막쯤에 참기름이랑 깨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만 올리면 끝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볶으면서 하면 물이 되게 흡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맛동이 아니네, 맛동입니다. 네, 맛동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도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말 좀 괜찮아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선생님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2층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넣으셔도 충분히 잘 섞으시면서 하면 간이 고루 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넣고 너무 센 불에서 졸이지 마시고 약한 불에서 한 15분 정도 익히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지금 콩을 데쳐줄 거거든요.
근데 콩도 우리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해요. 너무 마른 콩을 썼을 때는 콩 자체가 안 불죠, 이것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잘 불리면 이 친구를 그냥 찌면서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일단은 얘도 살짝 간을 할 거기 때문에 콩에 불린 콩입니다. 불린 콩에 소금을 넣어서 먼저 한번 데쳐줄 건데 콩 삶을 때도 되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제 콩에 있는 성분 때문에 찬물을 그대로 해서 익혀버리시면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물이 한번 끓었을 때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재물을 한번 더 잡아서 익혀주신 콩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는 좀 더 반죽을 찰기 있게, 치대면 치댈수록 찰기가 생기니까 좀 더 치대고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송편은 그러니까 왜 송편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여기 가나다 박사 선생님은 송편이 왜 송편인지 아세요? 네, 당연히 안다고 하셨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설명드리면, 송편의 송이 솔송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보셨을 건데 송편을 찔 때 그냥 찜기에 찌는 게 아니라 솔잎을 넣고서 쪘었잖아요. 이제 솔잎을 넣고 찌면 그러니까 그 은은한 향도 너무너무 맛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솔에 있는 피톤치드가, 그러니까 쌀가루 이런 스타치가 상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준대요. 그래서 좀 얘가 옛날에는 저장이나 우리 송편을 한번 쪄놓고 얼렸다가도 많이 드시는데 상온에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많이 상하잖아요, 이 귀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덜 상할까를 생각하셨던 선조님들의 지혜죠. 그래서 그 송편은 소를 넣고 찌는 게 좋다. 근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다가 이제 나무에 있는 솔잎을 뜯어도 불법 아닌가요? 그쵸? 네. 근데 뭐 솔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사유지에서 그렇게도 채취를 하셔도 되니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솔을 넣고 찌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주면서 콩 준비를 해주고요. 지금 벌써 이제 강의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송편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게 익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반죽을 이따가 찔 모양으로 좀 덩어리를 떼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근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송편보다 좀 더 크기가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하시면 일반적인 송편이 되는데, 요거 한 2개 정도에 쌀가루 익반죽한 반죽을 돌돌 말아 놓고요. 그러니까 속이 준비되면 바로 만들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도 되게 아쉬운 거는 여기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 직접 보면서 이렇게 수업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가나다 밥상에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수업이? 아, 매주 수요일마다 하니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좋으신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수업들을, 또 되게 중요한 건 무료죠. 네, 무료이고, 그리고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도시락도 픽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고 저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도시락도 준비가 되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예약 사이트, 그죠? 통해서 있으니까 뭐 수요일 전에, 뭐 전주에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셔서 많이 예약하시고 아니면 수업도 들으시고 그때 만드는 음식으로 만들어진 도시락도 픽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소금 끓고 있고, 콩은 지금 아까 소금을 잡아서 끓이고 있는데 저 친구가 어느 정도 바글바글 끓으면 찬물을 한번 버리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좀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불린 콩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되는데, 불리는 것도 어떤 상태에서 불리냐가 중요해서 그냥 무조건 15분이면 있겠지 보다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눌러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죽도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또 마르니까
면보로, 물기 젖은 면보로 다시 덮어 놓겠습니다. 이런 음식 역사나 조리법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 맛철학가. 아, 철학가님. 네, 제가 공부는, 좀 되게, 한식 공부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포털에 있는 그런 것들도 약간 저희 한식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글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주방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주방 출입은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못 하셨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또 글씨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다 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로써. 그러니까 이런 게 역사적으로 남는다거나 사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식에 대한 이야기가 말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는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리고 그 사료에 대해서도 저도 한식을 하고 있지만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 맹신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음식은 아무래도 시장에 가면은 조금 더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재료를 파는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로컬릭한 음식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사료를 토대로 조금은 이제 뭐 아시아권의 이런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는 게 이제 제가 한식을 하는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한국 음식은 거의 애지간하면은 그 음식에 대한 게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경험상 우리가 많이 접했으니까 이거지 보다는 한 번씩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콩은 제가 천물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설탕을 조금 더 잡아서 살짝만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 그 송편을 찔 때 한 30분 정도를 제가 찍을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콩도 익게 되니까 살짝 간만 배이도록 해주고, 지금 그 시래기는 이제 양념이 다 골고루 뱄어요. 여기 양념이 골고루 배고 물기가 어느 정도 자작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그대로 식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맛철학관님처럼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수업 별개라도 뭐 제가 아는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죽은 만들어 놨고요. 송편 빚는 것도 솔직히 뭐 사람마다 틀리고 뭐 집안마다 틀리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좀 빚기 전에 한 번 더 찰기를 준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를 이렇게 소가 들어갈 곳을 만들고요. 여기에 지금 시래기가 됐으니까 시래기부터 먼저 잡아 볼게요. 이 친구는 조금 더 이제 맛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걸 추가하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한식과 인문학 연결되는 책. 주니쿵님, 네, 인문학과 연결되는 책을 물어보신 거죠? 솔직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는. 카메라 클로즈업은 제가 좀 하기가 힘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편집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송편을 일단 빚을 때 이렇게 끝을 한번 잡아주시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편도 뭐 집집마다 모양이 틀린데 일반적으로는 송편은 반달 모양이 약간 정석같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반달 모양이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뭐 제가 사료상에 검증이 된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이렇더라라는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동그란 모양을, 그리고 떡이 동그란 거를 조금 음탕하다,
그러니까 좀 야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떡이라는 건 아니면 우리가 술이 되는 이제 미떡, 그 술을 반죽을 할 때 이제 떡을 넣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사에 연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음식이 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그 동그란 모양보다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는 게 거기서 좀 나오게 된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떡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의 보름달이 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름달을 형성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또 의미상을 또 해석을 해보면 보름달은 이제 다 차이는 만월인데 이 친구가 이제 줄어들 거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나가는 달이다 라고도 해석을 하고, 반달은 이제 반이 또 채워져야 되니까 앞으로 채워질 게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을 빌고 이럴 때 만드는 떡은 그래서 반달 모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계속 얘기가 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달. 네. 그런 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너무 어려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크게 뭔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은 그 되게 내림 음식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께 이제 들어서 그거를 제가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정립을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약간 저 한번 검색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했던 자료나 이런 거는 뭐 놔둔다고 해서 뭐 계속 내 힘이 되고 이건 아니니까 저도 공유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클로즈업. 클로즈업. 그쵸. 클로즈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더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렇게 반달. 그리고 콩은 지금 얼추 익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져주고, 얘도 그냥 바로 속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콩을 한번 삶고 나서도 이 친구를 찬물에 바로 우리가 헹궈내게 되면 풋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 열로 좀 식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송편 만들 때 맵쌀에 뜨거운 물 익반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김미경님. 아, 김미경님, 제가 봤을 때는 초반부터 안 들어오셨구나. 그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밀가루는 글루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보유량이. 그래서 이 친구는 찬물에도 글루텐이 물만 닿으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찰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우리 쌀가루나 아니면은 밀가루 제외했을 때는 글루텐이 적어요. 글루텐이 우리 찰기를 형성하는 건데, 그 글루텐이 적기 때문에 그 익반죽을 해서 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 활성화가 아니고 호화를 시켜서 이게 그 반죽의 찰기를 만드는 용도라, 그래서 익반죽을 해서 그러니까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일부분씩을 익히면서 얘를 찰기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따뜻한 물 아니면 끓는 물을 사용해 주셔야 이게 반죽이 이제 찰기가 생기는 거죠. 얘를 뭐 찬물에 하거나 하면은 이 친구가 반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죽이 안 되고 약간 뭐 흩어지게 되겠죠. 뭉쳐지지가 않고. 근데 뭐 힘을 줘서 하면은 뭐 압력에 의해서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약간 그 시래기를 조금 덜 볶았더니 지금 물기가 좀 있는데, 물기는 최대한 제거할 정도로 좀 바싹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반달 잡았습니다. 쌀가루 방앗간 맡길 때 그 팁 한번, 네, 그 팁 한번 다시 알려드리면, 그 약간 우리 지금 가나다 밥상, 맛동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되게 좋고요.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쌀을 가져가셔서, 그러니까 습을 좀 먹여야 돼요. 이게 너무 말라 있으면 이 친구 반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을 먹이는 물을 좀 첨가해서 가는 거예요. 습을 먹여서 소금 간을 해서 갈아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곱거나 너무 두껍지 않게 떡용입니다라고 하면은, 방앗간이나 떡집에서도 떡을 찌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한 도정률이 있으세요. 이걸 깎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맛있는
우리 송편 가루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한번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팁은 내 쌀을 가져가도 되는데, 아니면 방앗간에서 쓰시는 쌀가루도 사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 한 1kg에 뭐 3,000원, 4,000원 그 정도로 살 수 있는데,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 갈 때 좀 많이 가르셔서 이 친구를 얼려놨다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 벌써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완성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찜기를 올려볼게요. 마음 같아서는 40분 지나서도 하고 싶은데 이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시래기 3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만드셔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셔도, 요새 코로나로 그 우리 자제분들이 학교도 잘 못 가시고 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가정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 너무 똑똑하다, 이런 말씀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한번 만드시면서 우리 중화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거는 냉이인데 제가 요거를 원래 찍어서 냉이 나무를 빠르게 보여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냉이는 나물 만들 거고요. 냉이가 요새 또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향긋한 냉이를 된장에 살짝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3개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찜기에 면보 깔고서, 네, 아까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때 솔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네, 시래기 콩 말고 넣을 수 있는 특이한 소, 뭐 되게 만두와 떡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만두소 같은 걸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막 김치 이런 거를 해서 만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빙떡들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먹을 거면 깨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팥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친구는 넣어서 30분을 딱 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40분쯤 되면 제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 냉이나무라는 거를 살짝 더 보여드리고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쿵님은 요리 쪽에 관계된 분이신 것 같죠? 아무래도. 저도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개인 유튜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소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얼마 전까지는 서툴렀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이렇게 가나다 밥상도 그걸 따라가는 거라서, 그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물 끓 동안 잠깐 말이 샜네요. 네. 이 냉이는 지금이 딱 약간 제철인데 이 친구도 살짝은 좀 커요. 근데 냉이는 작으면 작을수록 향이 강해요. 그래서 너무 굵은 거보단 작은 거를 하시고, 그리고 냉이를 손질을 할 때는 이 친구가 흙에 붙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얘를 흙을 털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넉넉한 물에 잡으셔서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일단 1차로 흙을 빼주시고, 그리고 머리 쪽에 보면은 이 부분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여기를 잘 손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부분은 여기도 흙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좀 센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뭐 솔이나 이런 걸로 문지르셨을 때는 향이 우러나서 음식하기 전에 다 날아가니까 최대한 손으로 잘 훑어주셔서 흙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물이 끓어오르면 소금을 조금 넣고서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얘는 묻히기만 하면 되니까. 네, 우리 노비 송편은 잘 끓고 있고요. 저 친구는 아까 들어간 거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만 익히면 된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우리 냉이나물에 들어갈 거는 양념이 된장, 참기름,
간장, 뭐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깨, 소금 정도로만 간을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쉽게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을, 선생님 이거 한번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서 완성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아, 맛철학가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물이 이렇게 끓을 때 이 냉이를 살짝만 데쳐주시면 되고요. 너무 데치면 우리 잎부분이 색이 다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데치지 마시고 길게 잡았을 때 한 1분 정도.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또 억실진 않은데 너무 억실 때는 그 뿌리 부분을 한번 칼등으로 두드려서 좀 납작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폴와님, 냉이를 날로 먹지는 않나요? 날로도 사용 많이 하죠. 예, 날로도 사용 많이 하고 지금은 나물로 사용을 할 거라서 아무래도 좀 씹히는 식감보다는 우리가 부드러운 식감일 때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낼 겁니다. 그리고 이 데쳐낸 친구는 찬물에 빠르게 한번 헹궈줄 거예요. 저희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지금 얘기를 주세요. 네. 그래서 냉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데쳐졌을 때는 잘 저어주셔서 친구를 건져주시고 찬물에서 살짝만 따뜻한 기운을 빼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따뜻할 때 우리가 양념 묻히거나 하는 거에서는 양념이 잘 배게 되니까 약간의 미열을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양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크다 싶으신 경우에는 이 친구를 뭐 칼로 조금은 잘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아까 양념을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지금 다진 파 그리고 다진 마늘, 가진 양념을 하실 때도 너무 간을 많이 잡아서 양념 맛으로 먹기보다는 이런 봄나물들은 딱 겨우내 이렇게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과 향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너무 간 세게 잡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밑간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서 된장 잘 풀어가면서 묻혀주시면 지금 벌써 여기 스튜디오에는 냉이 향과 고소한 향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또 비빔밥 해 먹어도 너무 맛있죠. 이렇게 잘 묻혀주셔서 예쁘게 놔주시면 양념 좀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맛있는 냉이나물이 됐고요. 너무 쉽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쵸. 우리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재료들은 이렇게 꼭 나물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섬떡 그리고 노비 송편이라고 하는 이 송편은 조금 더 쪄져야 이제 완성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완성이 어느 느낌이 난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접시에 담아서 선생님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는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보다는 한 15분은 넘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익혀주시면은 맛있는 노비 송편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으실 때도 이 친구가 찰기가 굉장히 많고 물이 닿았기 때문에 잘 붙어요, 서로. 그래서 담기 직전에 이제 참기름 한번 바르셔서 놔두시면 서로 붙지도 않고, 바로 다 못 드실 때는 얘를 얼리시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익혀주시면 이 친구가 잘 익었을 때 이 정도 되면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딱 적재적소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쪄놓은 떡은 다 먹지 못하면 얘는 이제 가루 상태로 하면 이 친구가 다시 쪘을 때 떡이 안 돼요. 다 부서지기 때문에 한번 찐 상태를 식히셔서 이 친구를 냉동 보관하셔도 나중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쪄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겠지만 아니면 뭐 렌즈에 돌리시거나 팬에 한번 익혀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쌀 같은 경우는 뭐 밥도 비슷한데요. 그 냉장 보관을 했을 땐 너무 딱딱해져요. 그 식감 자체가. 그래서 뭐 쌀이 들어간 음식들이나 아니면은 밥 같은 경우는 냉동을 해두셨다가 드시는 게 가장 원래 모습 그대로 좀 드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셰프님 근황 너무 궁금해요. 매장 운영 중인지. 냉이나물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외식업 플랫폼 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회사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외식업 플랫폼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만나서 한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떡은 완성돼도 뭐 모양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나오고요. 이 친구를 저는 이렇게 송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벤트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깨면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콩이면은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소를 좀 여러 가지 준비해 보셔서 같이 가족이 함께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노비 송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송편이 좀 크기가 크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약간 디저트 느낌보다는 우리가 식사를 기반하는 그리고 우리 머슴이셨던 아니면 노비셨던 우리 선조님들이 한 끼를 든든하게 드시고 이제 앞으로 농사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큼직하게 그래서 주먹 송편으로 부르기도 했다네요. 이렇게 송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30분을 하면 좀 투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익은 거를 확인을 할 때는 콩은 검정색이라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콩이 색깔이 거뭇거뭇하게 보인다 할 때는 어느 정도 익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송편도 저 줌 기능 활용하면 네, 요렇게 요런 모양의 반달 모양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중화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중화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 한식 요리사 차민욱이 이제 중화절을 맞은 뭐 노비송편 만들어 왔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네, 후기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가나다 밥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런 좋은 강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강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잘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또 진행자분 모셔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서 전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네. 시간이 좀 아쉽네요. 그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떡 찌는 시간만 30분이니까 40분이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먹어보면서 좀 이제 어떤 맛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뭐 앞으로도 좋은 시간 있다면 이제 다른 좋은 음식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 되니까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저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면은 조금만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쵸. 제가 또 너무 나이스하게 또 이제 질문을 이미 계속 실시간으로 답했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가 좋았어서 질문이 이제 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꼭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 오늘 가나다 밥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